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류성 식도염, 우측성 의염, 장상피화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의료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의료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데서 생활하시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 의료보험제도를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2년마다 거의 무료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할 수 있고, 내시경 할 때 수면 내시경을 하면 몇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만 부담하면 편안하게 내시경을 할 수 있죠. 이렇게 건강검진 하다가 우연히 우측성 의염, 장상피화생을 진단받게 되는데요. 우측성 의염, 장상피화생 소견이 나왔는데도 어떤 병원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자세한 얘기도 없이 음식 조심하고 관리만 잘하고 1년 후에 내시경을 해보라 하고 끝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은 본인이 우측성 의염, 장상피화생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일주일쯤 후에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고 거기에 병명이 우측성 의염, 장상피화생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찾아보다가 깜짝 놀라는 분도 있어요. 일단 우측성 의염, 장상피화생으로 넘어가면 현대의학으로는 약이 없습니다. 급성의염이나 만성의염은 제산제나 우산분비를 조절하는 PPI 제제 같은 것으로 염증을 치료할 수 있지만, 의벽이 얇아진 우측성 의염이나 세포 모양이 울퉁불퉁 변한 장상피화생은 제산제나 PPI 제제로 치료되는 질환이 아니거든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줄 약이 없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고 정기검진을 받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현대의학에서는 우측성 의염, 장상피화생을 노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래전에 모 대학병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상피화생 발병률이 30대에 11%, 40대에 31%, 70대에 50%에서 발견될 만큼 흔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30대에 발병하는 사람들한테 노화의 과정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장상피화생을 노화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세포막의 변성으로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저산소증에 빠진 세포의 유전자가 후천적으로 변형이 되면서 세포 모양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세포막의 변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세포막은 이중 지질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막은 거의 50% 정도가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기름에 튀긴 음식을 자주 먹거나 불량한 음식을 자주 먹으면 세포막이 변성되고 불량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대 젊은 사람도 인스턴트, 튀긴 음식, 가공된 음식을 자주 먹다 보면 노화와는 상관없이 장상피화생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70대 이상인데도 내시경을 해보면 장상피화생도 없고 비교적 양호한 분도 많아요. 이런 분들은 젊어서부터 술도 거의 안 하고 튀긴 음식, 가공된 음식을 멀리하고 식이습관을 잘 지켜온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우측성 의염, 장상피화생은 노화가 직접 원인은 아니고 세포막의 변성, 산화로 인한 것이 주된 원인이고, 거기에 노화가 겹치면 장상피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모 대학병원 연구팀이 위암 환자 415명을 분석한 결과 장상피화생이 있는 경우 매년 내시경 검사를 하면 조기 위암 발견율은 67%였지만 내시경 검사를 1년이 넘어서 하면 위암을 조기에 찾아낼 확률이 36%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장상피화생이 있으면 최소 1년마다 내시경을 해서 조기에 발견하도록 권장하는 것이죠. 만에 하나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현재 점막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경우는 6개월 만에 내시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장상피화생을 오래 방치하면 위암에 걸릴 확률이 정상인보다 11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매년 통계를 보면 위암 발생률은 상위에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은 서양인에 비해 위암 발병률이 높아요. 아무래도 식이습관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기름에 튀긴 음식,
인스턴트 음식, 또 술 소비량이 굉장히 많고 커피도 장상피화생 발병률이 높아지는 원인이 돼요.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장기간 지속되면 확률은 더 높아져요.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을 호전시키려면 제산제나 위산분비 억제하는 약으로는 힘든 구조이고요. 세포 외에 ECM을 채워주고 세포막 변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가능해요. ECM은 세포 외액을 말하는데요. 세포는 ECM이라는 간질액에 둘러싸여 있어서 간질액을 채워주는 영양물질을 꾸준히 공급해주면 얇아진 위축성 위염이 개선될 수 있고요. 장상피화생은 담적이라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세포막 변성을 개선시켜주면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올 수 있어요. 담적 제거에는 한방 과립이 꼭 필요하고 체질에 따라서 처방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한방 과립과 세포 교정요법으로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은 호전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완치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다만 개인마다 호전되는 속도에는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고 내시경 사진을 저장한 CD가 꼭 필요해요.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상태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처방 구성도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은 충분히 정복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리학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